박진봉, 박시영 브라더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닮았다. 보니까 또 형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닮았다. 아, 싫어해.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나오셔야 이 날씨를 견뎌내고요. 이 국정의 난맥상을 우리가 견뎌내고요. 이 주식 폭망의 이 불안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띄운다. 300만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 지난번에 아주 폭망했어요. 300만 폭망. 무슨 폭망이에요. 그 폭망 잠시 후에 분석합니다. 네. 반성도 하셔야 되고요. 사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도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정말 신 엄마 부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엄마로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 결산을 좀 하나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충 넘어가지. 왜 초리예요? 300만에서. 아, 폭망했어요. 진행자 책임 아닌가? 들어보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 탓이 이 정부의 국정 기조인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네. 유시민 작가가 지난 방송 나왔는데 이 조회수가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100만, 150만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금 당장 너무 심각하게 망가뜨리니까 지금 하루가 너무 급하다.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테니까 퇴로를 좀 만들어 놓고 하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뭐 일견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한 말씀이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투표 한번 해봐요.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나 안 돌아갈래라고 휴가에서 선언했다. 그러고 이제 봐준다. 감옥에 안 보내고. 이거 하고 앞으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대통령을 하고 그럼 감옥에 보내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낫겠어요? 아, 왜 2번까지밖에 없어요? 3번 좀 줘요. 3번. 3번 없어. 왜 없어요? 아니 3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어허. 두 개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그러면은 나는 휴가에서 뭐- 안 돌아오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아, 그런 복이라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얘기지. 알아요. 아이, 네. 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아주 뭐 틀려먹은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분노가 맞아요. 너무 넘쳐 흐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데이터 전문가. 저는 체육 앵커의 분석에 네. 일단 동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장관님의 의중은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맞아. 대중이 그 정도로 화가 나 있다는 맞아. 거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저는 뭐 조회수가 안 나와서 슬픈 게 아니고 그 현상이 슬펐다라는 말씀. 그거잖아. 조회수. 그러니까. 그 저를 뭘로 보시고 그거. 체육으로 보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잠깐 좀 재미로 다뤄보고 싶은데 유시민 작가가 MBC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손석기의 질문들. 네. 이제 언론 이야기를 이제 다루셨는데 한국일보 김희원 기자와의 설전이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확실히 기성 언론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보셨어요 방송? 저는 네. 진짜 책이었어? 재밌게 아, 봤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본인 방송 아니면 안 봅니다. 본인 방송도 안 본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 방송도 안 봐요. 근데 편집이 많이 된 겁니까? 혹시? 그럼 편집은 그럼요, 많이 편집, 됐지. 녹화하니까 많이 편집이 됐죠. 왜냐하면 어.
이게 사실 MBC가 이제 힘들잖아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안 좋죠. 이제 8월 달에 박문진 이사장 임기 종료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또 MBC 사장 중간에 쫓아내고 이상한 사장이 와가지고 막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죠. 한 MB 때처럼. 가능성 높죠. 예, 그래서 시비거리를 안 주려고 편향되었다는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아. 현직 언론인하고 저하고 같이 네. 이렇게 초대해놓고 네. 그걸 한 거예요. 네. 예, 그런 거여서 무슨 논쟁하러 모인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언론에 잘 출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안 하고 기고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 가끔씩 유튜브 네, 채널에 네. 나와서 네. 이제 하는 이런 사람하고 오랫동안 신문사에 일했던 분하고를 다 불러놓고 대화를 한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런 네. 거고 네. 그게 무슨 거기서 무슨 합의가 나오거나 무슨 서로 간에 입장 변화가 있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 어떤 문제를 드러내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런 데 초점을 두고 한 거고 네. 그 MBC로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공영방송으로서 최대한 껴안아 보려고 노력했던 예, 그런 주제였어요. 그게. 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김어준, 뭐 최욱 이런 사람을 불러놓고 해야 맞는 거지. 유튜브 저널리즘을 주제로 하려면. 아니에요. 네. 체육 강력히 아니, 추천합니다. 저는 광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저를 대용어로 음. 닭 대신 꽁인지 꽁 대신 닭인지.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매부쇼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뭐 작가님은 이제 겸손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매우 주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비주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유튜브 저널리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 난 그 장면이 일단 굉장히 저로서는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그거 오래됐어요 이미. 아 오래됐나요? 예, 그게 제가 썰전 할 때만 해도 JTBC에 매주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만두고 나서 낚시를 하러 소양댐을 갔는데 제가 풀 베고 이렇게 낚시하는데 그 한 5m 떨어진 데서 낚시하던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네. 아, 많이 본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혹시 유튜브 아니냐고. 아 진짜? 네, 그때 갈릴레오 할 때였어요. 유튜브 아니냐고? 네. 와. 노무현 재단 그 계정에서 알릴레오를 해서 이제 그 시사 비평 할 때였는데 아 그랬어요. 그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했을 때인데 갔더니 와. 무슨 JTBC 매주 나간 게 몇 년 동안 나갔는데 오. 텔레비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분 아니냐고. 와 그래요. 와 이게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아. 그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방을 보거나 혹은 혹시 재방송을 하는 프로그램 경우에는 재방송을 보거나 그래야 저를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미디어가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아 그리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저 책 있잖아요.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이 책을 보면 유튜브로 넘어왔다. 기성 언론에서 아. 이 내용이 요 책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3장에 이제 언론을 네. 다뤘는데 이게 그 언론인들을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주요 신문의 뭐 정치부장이 아주 저를 궤변론자로 몰아서 뭐 칼럼에다 때리기도 하고 그런 재밌는 현상들이 최근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요게 좀 자극했나 보다. 근데 나는 책이 많이 팔렸습니까? 책 뭐 한 10만 부 좀 더 나갔다 하는데 더 나가야 돼. 10만 보면 대박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벌금은 내시잖아요. 왜 또 한동훈을 자극해? 어쨌든. 한동훈 대표 얘기하지 마. 요즘 자극 때. 출판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으니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만 부 팔리면 많이 팔린 거죠. 아니, 뭐 그렇긴 맞아요. 하죠.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I'm still hungry. 스티브 와, 잡스가 이런 했던 자리 얘기예요. 좋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그 신문사에서 온 분이 유튜브를 막 무시하고 이랬나 보죠?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는 네.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서 시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잖아요. 네. 그런 방식보다는 기성 미디어는 어떤 그 언론사의 간부들에 의해서
뭐 데스킹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방심위 등의 그 제도에 의해서 견제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이 음. 더 옳은 것이고 더 합리적인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라는 거를 신문사 방송국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인들이 추려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딱 쏴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개입을 못해. 그렇지,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쏴주면 우리는 보거나 읽거나 혹은 읽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네, 신문사나 방송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갈무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옛날에 이걸 다 믿었거든. 네. 야 어쨌든 그럼 정말이야? 신문에 났어. 방송 뉴스에 나왔어. 이러면 그게 사실처럼 됐어. 그렇죠. 이게 과거의 언론이에요. 이 정보통신혁명 이전의 언론. 유튜브 저널리즘이 생기기 전의 저널리즘. 그러니까 신문사 방송국에 오래 있어 온 분들은 그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믿어도 되나? 해서 봤더니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맨날 한때는 집값 오른다고 정부를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요 최근에는 집값 오른다는 기사가 막 환호자격하는 기사가 계속 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지. 사주가 건설사네. 광고주가 건설사네. 못 믿겠잖아. 그렇게 하고. 그럼 뭐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보도가 없어. 보도 안 했잖아. 맞아요. 아니 유튜브에서는 이미 다 영상이 다 나와 그렇지. 있는데 한 달 가까이 보도를 어느 신문 방송도 안 해. 안 했잖아 기성 언론들.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나오니까 민주당 야당에서 그거잖아 이렇게 또 반격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때서야 보도가 나오는 거야. 대통령실은 이건 공작으로 본다. 네. 하니까 이제 그거 보도한 거잖아. 그 최초의 뉴스가 뭐였는지는 보도 안 하고 디올백 받은 게 정치 공작이라는 뉴스가 첫 보도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믿어도 되나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과거 같으면 언론이 그냥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공동 행동을 하면 그게 다 사실이 됐어요. 그 사람들 이걸 다 받아들였어. 네. 근데 지금은 쟤네 봐 이걸 보도를 한 달 동안 안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신문사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구나. 저것도 봐야 되겠고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네. 저것만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했다가는 그렇지. 큰일 나지. 이상하게 무식하고 난폭하고 불공정한 어떤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제대로 보도해 주는 데 없나 찾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는 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는 저널리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도 예능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여기 뭐 우리 텔레비전에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비슷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많죠. 많죠. 그다음에 뭐 채널 A 같은 데서 도시여부 시청률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그 방송국에서. 낚시 채널 엄청 많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는 신문 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와 경쟁하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단지 뉴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도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방송국을 만드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즐겨보기 네. 혹은 뭐 구독. 그러니까 지금 언론 쪽에서 보면 권력을 박탈 당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정치 쪽을 보면 탐사 보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같은데 그렇지, 뉴스타파.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잖아요. 재판 과정 같은 경우 소식이 네. 없거든. 네. 거기서 쟁점이 뭐였고 이런 분석을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훨씬 더
속보성도 있고 심층적인 보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공중파 없어졌어. 과거에 그런 탐사 기능이 있었던 보도 채널들이 있었잖아요. 각사 네. 유명했던 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네. 우리 최진봉 교수 뭐 종편에 출연해놓고 자기 방송도 안 본다며.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유튜브 보고 있을 거 저는 아니야. 안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 다 듣느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신문사 기자라는 분이 얘기했던 말이 전체적으로 틀렸던 말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기성 언론 저기 레거시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는 게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일면 탑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신문사가 그날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슈가 일면 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칼에 목이 찔려도 일면 탑에 안 가. 안 그게. 가요. 와. 그게 과연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요. 와. 지금 그 기자가 얘기했듯이 언론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공정하게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쓰레기들 많습니다. 아, 많죠. 예,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바로 날아갑니다. 그럼요. 예. 그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이 무한 시장이니까 경쟁이야. 무한 경쟁이니까 네. 날아가 실제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기성 미디어가 뭐 크게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안 날아가지. 날아가지 않잖아. 사과도 안 해 거기. 사과도 안 하잖아. 사과할 때는 또 있긴 하더라고. 막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아니. 고칩니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 류일임이 하라고 하면 하더라고. 류일임이 사과하면 우리가 좀 징계 낮춰줄게 하니까 또 하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럼 이런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을 텐데 뭐 방송사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거는 공영방송. 그 이제 네. 공영방송이니까 이제 좀. 국민 평균 수준으로 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 평균 수준의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을 못 참아 가지고 KBS는 저렇게 아니 최근에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일본이 축구하는 거 중계하고 일본이 어제는 또 배구하는 거 중계하더라고요. 왜 그래? 아 그래요? 예. 맞아, 봤어. 아니 유튜브에 올려놓은 썸네일도 아쉬운 일본. 아 그래요? 도대체 일본 방송이 NHK 와. 자회사야 뭐야? 그건 몰랐네. 처참하네. 아 사도광선 때문에 가뜩이나 화나 있는데. 우리 매불쇼의 그 정승기 작가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작가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예. KBS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는데 예. 와 이 썸네일이 진짜 대단하네. 저기죠. 아쉬운 일본 나와 있죠. 너무나 아쉬운 일본. 너무나도 있다. 너무나. 눈앞에서 날아간 승리. 우와 이걸 역전한다고 대단한 일본. 아 말도 안 돼. 오 진짜네. 저는 진짜 저도 여자 배구는 잠깐 봤어요. 중계. 와. 그럼 중계하더라고. 작가님은 답을 아세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일본에 좋은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아먹지는 않고 그냥 일본 간첩이 좀 있겠지 뭐 여기저기에. 아니 지금 예. 너무 이해가 안 독립기념관 돼요. 네, 관장도 관장 이사 예, 거기 추천 예. 3명 됐는데 다 뉴라이트. 뉴라이트. 네, 친일 사관을 네.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간첩들이지. 정신적 간첩. 네. 오늘 그 다뤄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두 분도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반박하시고 싸우고 멱살 잡아도 다 됩니다. 네. 일단 이걸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요. 조회수를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에 나눈 카톡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참 유시민 작가는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안 끼는 데가 없어. 핵인살. 아 대단해. 내가 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됐든요. 네, 여기에도 유시민 작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루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 그 키운 거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유시민 저 나쁜 놈이야 저. 김건희가 한 말이죠. 예. 그리고 유시민 그 아주 그냥 정의로운 척 청빈한 척 하는데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와, 그리고 좋다. 이거는 좀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마치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아무튼 좀 뭐 맞춤법도 좀 안 맞고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거 좀 너무 예민한 걸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네. 뭘 알려주는 정보냐 하면 네.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 어디서 사악한데 어리석 예. 이거 어려워요. 예, 사악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렇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대표적으로. 아 그래요.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네.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뭐 그거는 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 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근데 이런 너무 게. 자주 해먹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그래서 어리석은 그냥 어리석은 어리석은데-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이죠.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징후구나. 예, 그거는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포악할 수 있어요. 좋은 표현이다. 사악하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나쁜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카톡 하나로 김건희 여사는 참으로 갖기 어려운 조합, 사악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대목이 사악하고 어느 대목이 어리석은 겁니까? 우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카톡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널리 인정받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네. 거,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근데 이때까지도 대권욕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리석은 건데 이거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 극우 유튜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무대로 활약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팀 이런 데들이 네. 그런 데들이 제가 그 반포동에 그 아리팍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네. 지금 원베일리 생기기 전까지는 네. 비싼데.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다고 네. 그러잖아요. 거기 산다고 계속 퍼뜨리고 다녀요. 아니 거기 살면 안 돼요? 부자면 아니 안 그러니까 돼요? 살면 되는 살아도 되는데 안 사니까. 그 일산 사시잖아요. 그렇게 비싼 집에 사는 놈이 그 무슨 사회 정의를 부러지고 이렇게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가님 이게 굉장히 좀 결례되는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뭐 매불쇼도 하고 더 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정치인들 평론가들 만나잖아요. 거기 사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리팍에 그 책 팔아서 거기 못 살아요. 거기 살려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야 거기 사는 거지. 거기 아니. 글 써서 책 팔아갖고는 거기 그 집 못 사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 그 사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계속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이것도 이건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고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유시민도 입 닥치고 도망갔다는 유튜브를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다 보면 그래요.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악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네네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합리화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 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거짓말로. 거짓말로 그럴 수 있겠다. 이간질. 이간질하고 이런 건 동기가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오마이뉴스